안녕하십니까. 생방송 부동산 TV입니다. 우리는 홍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댐을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부동산 규제입니다. 댐을 건설을 하면 물이 흐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뒤에선 물이 계속 차오르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물이 댐을 넘어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파리대책 9.13 대책입니다. 이후에 집값을 보면 물이 댐을 넘었습니다. 얼마나 높은 댐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댐 뒤에 물이 얼마나 차오르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오늘 규제로 인해 9억 원 이하의 주택들이 반사 이익을 보는 건지 또 9억 원 초과 주택들에 대해서 하락이 있을 건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아시겠지만은 다시 한번 1216 부동산 대책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분에 대해서는 담보대출 바로 이제 LTV죠. 추가 강화를 하겠다라는 내용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주택담보대출이 40%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계, 개인 사업자, 법인 등 모든 차주에게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에 시가 9억 원 기준으로 조금씩 달라진다는 점인데 바로 그렇습니다. 9억 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현행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LTV 20%를 적용을 하겠다는 점이죠. 다음으로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대출이 전면 금지가 되어 있고 그리고 1세대 1주택 그리고 무주택 세대에게는 LTV 40%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모든 차주에 대해서 투기지역과 그리고 투기과열지구의 초고가 아파트 바로 시가 15억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서 전면 금지가 되었다라는 거. 이렇게 이제 개선 사항이 있다라는 점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세자금 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 제한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으로는 금융회사는 전세대출 취급 만기 시 차주의 주택 보유수를 확인하여 2주택 이상 보유 시에는 전세대출 보증 만기 연장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차주가 전세대출 받은 후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매입을 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에는 전세대출을 회수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9억 원을 기준으로 LTV와 전세자금 대출이 제약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정보업체에 따르면 이달 10일 서울의 아파트 중에서 37.7%가 매매가 9억 이상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서울의 아파트 10채 중 4채가 검증 대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강남 3구에는 전체 가구의 약 87%가 사정권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렇듯 상대적으로 규제를 덜 받는 9억 원 미만의 주택들이 반사 이익을 받는다고 하여서 저는 생태계의 그래프가 떠올랐습니다. 생태계의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등급별로 나누어져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부동산에서도 등급별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하위에는 풀이 있고 풀무치가 있고 참새가 있고 상위에는 매가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9억 원 미만의 주택들이 어떤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오르더라도 풀무치가 참새로 되거나 또는 참새가 매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9억 원 미만의 유망 지역들 또는 비규제 지역들 그러한 지역들을 섣부른 투자는 지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전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3일 발표한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는 가장 작은 면적이 39제곱미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39제곱미터 제외하고 나머지 평수에는 모두 분양가가 9억 원이 넘는 고가 단지이기도 합니다. 분양가가 9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중도금 집단 대출이 대부분 불가능하죠. 또 여기에서 입주할 시기에는 시가 15억이 넘을 경우에는 잔금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청약률을 보시게 되면은 최고의 청약률은 261.9대 1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이 고가 주택을 100% 자기 부담으로 매입할 수 있는 실제 유효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다라는 걸 우린 청약률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부동산에 몰려 있는 유동자금은 1,000조 원 가량 된다고 합니다. 정부 예산안 확대로 인해서 이중 교통망 확충 등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더 늘어났고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도 많아졌기 때문에 각종 공사가 본물 터지듯 일어나 부동산 시장을 다시 끌을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것이죠. 더구나 3기 신도시 전국 공공사업지에서 풀리는 수십조 원대의 보상금이 서울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구나 정부가 다주택자들에 대한 중과세를 하면서 똘똘한 한 채를 사야겠다라는 투자 심리가 더 확산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이것이죠. 자율형 사립고와 그리고 통목고의 일반고 전환입니다. 이렇게 되면 특목고의 프리미엄이 사라지면서 일반고 중에서도 학군이 좋은 지역으로 교육 수요가 몰린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로 올해 4월 총선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투표라는 것은 다주택자, 또 1주택자, 무주택자, 그리고 세입자 등 모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216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향후에 9억 원 이하의 주택의 가격, 그리고 9억 원 이상의 주택의 가격을 알아봤습니다. 부동산은 2014년도부터 상승 그래프를 이어져 왔고 중간중간 부동산 규제와 그리고 완화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래프는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규제 대책으로 인해서 반사이익을 받는 주택이 거래량과 그리고 가격이 증가를 한다 하더라도 그 거품이 언제 빠질지 모른다는 그러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규제로 인해서 정밀 타격이 되는 부동산은 가격이 일시적으로 보합 및 하락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부동산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부동산 TV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